자, 금리 상승, 거기다가 미국이 빅스텝을 예고를 했는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악영향을 미친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뉴리치의 새로운 멤버 엘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우연한 기회로 뉴리치에 입사하게 된 신혜민 팀장입니다. 네, 엘리님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팀장이자 1주택자로서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금리가 날이 갈수록 이제 빅스텝을 밟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지만 불안한 마음에 얼른 상담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부동산 업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 금리 상승이 정말 무섭긴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거기다가 미국이 빅스텝을 예고를 했는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악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일단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 그렇지. 지금 다 금리라 대답할 줄 알았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시잖아, 우리. 두 번째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죠.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정말 힘든 시장이 닥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긴급히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어서 정말 우려가 되고 있죠. 나스닥이 지금 막 10% 이상 빠졌고요. 네. 우리 빅테크의 희망이었던 테슬라, 넷플릭스 거의 지금 급락 중이죠. 그뿐 아니라 한국장, 거기다가 코인장이 저는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루나테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억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막 천당과 지옥을 같이 가고 있는데 거의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던 이 루나 코인이 120불을 가다가 지금 껌값이 됐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인도 지금 급락장인데 부동산은 어떨 거냐, 집값은 어떨 거냐, 이거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너무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근데 저는 집값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버틴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 불행 중 다행이죠. 희망적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부동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주거용 부동산. 얘들의 본질은 사는 거. 그렇죠. 주거가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얘네는 경제 활동이죠. 맞아요. 얘네가 수익을 내는 거죠. 가장 금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 왜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 수요 공급도 있지만 수요 측면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 결국 이 수요라는 게 이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대출이 주고 거기다가 유동성, 물가 상승률이 연관을 미치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거기다가 한국은 또 선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벌써 1.5%까지 간 상태에서 주담대 또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도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죠. 네, 주담대 7%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쵸. 사실 너무 불안하고 네, 근데 무섭습니다. 7%는 사실 좀 비정상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담대는 4.5% 정도 지금까지 올라왔고 네. 일부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이 5%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금리 상승으로 네. 집값과 부동산에 폭락이 오지 않을까. 네, 그 점이 가장 사실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사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래도 아파트다. 그래도 아파트. 네, 그래도 아파트의 주거용 부동산은 마지막까지는 버틸 거다. 조금 최악의 경우 7% 주담대 금리가 2년 동안 유지된다 또는 네. 7%에서 8%, 9%가 갔다. 이러면 집값 잡히죠. 상상하기도 좀 무서운데요. 예, 왜냐면 집값도 잡히고. 금리가 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2.5%, 3% 받던 이 주담대가 거의 3배가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1억을 빌렸을 때 3%가 이자가 30만 원인데 만약에 9%까지 가면 3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냥 월 이자만 3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원리금까지 갖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3배를 갚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추이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끌을 받았던 꼬마 빌딩과 상가가 먼저 간다. 왜냐면 아파트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아파트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예, 어마어마했죠. 50여 번의 규제를 때렸고 맞아. 수도권은 LTV가 40%, DSR까지 올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연끌을 하고 싶어도 연끌이 안 됐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산 이가 있으니 장미의 전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신혼집으로 집을 사셨는데
대출이 없어요. 대출을 못 받아. 모르니까 그냥 대출이 안 되는지 아셨나봐. 저를 만나기 전에 집은 사셨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실거주로 사셨기 때문에 대출 별로 없고 서울시 중랑구에 신내 주공아파트를 투룸을 지르셨어요. 와, 이게 용기가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사업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부동산 DNA가 되게 좋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간이 터질 거는 주택 쪽에서는 별로 없다. 크게 없다. 예, 다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러한 금리 급등기에는 네. 상가와 플라자 상가 거기다가 꼬마 빌딩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은 네. 수익형 부동산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죠. 얘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수익형 부동산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거기에서도 좀 틈새 그렇죠. 시장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 보지 마라 그냥. 예. 하지만 내가 이미 1주택자거나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 이러면은 뭐 손가락 빨기보다는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상업용 부동산의 아파트인 지산 정도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틈새 시장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저는 실제로 지금 불과 한 달 전에도 지산에 법인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드라이브인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이미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고 조금 초보 투자자라 하면 아파트만 투자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라이브 오피스 주거용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대출이 나온다. 근데 얘네가 대출이 많다고 해도 얘는 주거용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슈는 있지만 네네. 투룸, 쓰리룸 기숙사는 주택수로 안 잡히고 대출이 70% 나오고 얘도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20개 정도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단 하나도 한 달 이상 공실 난 게 없어요. 평균? 가 솔깃해지고. 평균 일주에서 2주면 네. 다 임차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봤던 분들은 지산 정도는 괜찮다. 괜찮다. 네, 그리고 무주택자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또는 자녀를 학교에 이제 보내야 되는 이러한 가정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혹시나 가격이 싸게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양도세 완화부터 네. 지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자, 대출 규제로 막아놨다가 네. 여기서 살짝 다시 재건축을 풀어준다면서 움직이는 상황에 양도세 중과를 또 일시적으로 때렸죠. 누구에게? 다주택자에게. 이러면은 매물이 쏟아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만 때린 게 아니라 네. 여기다가 일시적 이주택자가 A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집을 사셨을 때 2년 안에 A집을 팔면은 비과세를 만들어주는 1년 연장을 더 했죠. 맞아요. 자, 거기다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을 했을 때 원래 마지막 주체에서 B집을 팔고 실거주와 보유가 2년이 새로 세팅이 됐거든요. 네. 이거 정말 미친 법이었어 그동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 복잡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없애준 거예요. 상관없이 네. 기존에 2년을 보유했거나 2년을 실거주를 하셨으면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2월에 B집을 팔고 그리고 A집을 23년 초에 다시 팔면 둘 다 비과세가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악법,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잡한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저라면 털 수 있는 거는 텁니다. 어떤 거? 네. 지방, 빌라나 네. 잔챙이들은 턴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급등으로 가기보다는 금리 상승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무주택자들 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오히려 저는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일시적 유택자들을 억쨌던 말도 안 되는 그 두 가지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기를 먹어본 1주택자들이 잘 갈아탄다면 기회다. 그런데 마음은 무주택자들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LTV를 완화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DSR은 안 풀지만 소득이 되고
크게 부채를 안 받는 선에서는 금리 높은 거 겁먹지 마시고 약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2년 후에 웃는 길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속이 좀 시원하네요. 금리 네. 인상기에 사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사실 계속 무주택자분들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공급이 가장 크다 했잖아요. 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지거나 월세가 잡히거나 또는 집을 못 팔아가지고 그냥 매물들이 쌓일 때는 네. 금리가 바로 직격탄을 때리겠죠, 집값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은 집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죠. 예, 근데 금리 올랐다고 한 채 팔고 텐트 치실 거예요? 아니요.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장기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가는 거지, 한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네.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지금. 그러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무작정 금리를 올려서 8%에서 10%를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결국은 임대료가 가격이 오르면은 집값을 지탱을 할 건데 저는 지탱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세 그대로 그 영향을 인상분으로 넣는다는 가죠. 말씀이시죠? 왜냐면 실제 전세 대출 규제, 집 대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올랐다니까. 지금 실제로 수도권은 월세가 거의 한 5%에서 10% 올라버렸어, 지금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월세가 오르면서 다시 전세가를 올릴 거예요. 왜냐? 그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다시 대출 금리와 계산기를 두드리고 전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왜냐? 네. 월세가 올랐지만 전세 대출 규제를 하면서 전세값이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그럼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번 8월에 임대차 3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집값을 묶었던 거를 전세값을 다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와 월세 급등과 함께 집값을 받치고 얘네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보다 임대료가 공급 부족이 더 크게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거기다가 수도권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외래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살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사라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 안 되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생각으로 네. 직장과 교육 환경 그리고 교통을 보시고 잘 잡는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한테는 기회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에 잠시 좀 눈을 뒤로 하고 차라리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가져 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사실 지금 추가적인 아파트는 못 사요, 아예. 왜냐? 취득세, 보유세는 아직 다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집값이 오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 공급량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하신 말씀을 조금 요약해 주시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요. 네. 자, 지금 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다 지금 나락가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한 일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고요. 저도 코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파트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천고 학우님들은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